네, 오늘 4주차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매번 발표할 때 순번이 항상 마지막 번째 매주 발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2, 3, 4.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하게 되는, 발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리얼월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가지고 예,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번 주에 발표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 양방향 RNN 하나 써서 이렇게 MA가 6.13도 나왔고 두 개 쓰면 좀 더 작은 5.28이 나왔고, 그리고 마냥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3개를 썼더니 두 개 쓴 것보다는 좀 더 나빠진, 좀 과적합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에서는 초반엔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이런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RLN으로만 했었는데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컨볼루션을 레이어를 붙여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컨볼루션 1D 레이어를 붙였고요. 일단 시리얼 데이터에서 인풋 쉐이프는 1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 5로 하고 필터 32로 해서 데이터가 오는 거를 이렇게 커널 사이즈만큼 이렇게 컨볼루션해서 데이터를 다음 우리 LSTM 레이어에 보내서 마지막 예측값 하나를 댄스 1 개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은 저번에 배우셨던 것처럼 윈도우 사이즈만큼 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10의 마이너스 5승 해서 변경해서 하면 4.98 해서 그 앞에서 했던 방식 그 양방향 RLN을 두 개를 썼던 것보다 좀 더 나은 M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안전하게 안정스럽게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양방향 레이어를 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두 개를 쓰면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들끼리만 무조건 묶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매개 변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좀 튜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정하지만 디폴트 32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16으로 배치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5.26 해서 이제 4.98인데 이 배치 사이즈는 이제 여기 잠시만요. 그쵸. 이렇게 아까 양방향 했던 이 부분에서 6.2였는데 이 부분의 배치 사이즈를 바꾸니까 5.26으로 이렇게 좀 더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태양의 선스팟 흑점을 가지고 이제 흑점이 이렇게 그 몇 개나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그런 게 얼마가 정도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이제 예측하는 부분을 캐글에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1749년부터 2018년까지 흑점 개수 월별 평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는 그 흑점이 어느 정도가 생길 건지 예측을 해보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CSV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파일은 이제 wget 해서 이 URL에서 가져와서 저장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CSV 파일을 읽는 그 함수를 임포트를 하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은 넥스트 리더를 읽으면 이렇게 그 파일을 열고 넥스트 리더를 하면 이제 타이틀을 읽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선스팟에 데이터를 어펜드 시키는데 프로토타입으로 실수용으로 로 두 번째 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로로 앞에는 인덱스니까요. 이 로를 어펜드 시키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거는 이제 연도입니다. 네, 제일 앞에죠. 인덱스로 여기는 이제 그 인덱스를 어펜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넘파이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시즌성이 보이는데요. 이런 시즌성이 저희가 알기 11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밑에는 11이 지금 간격이 거의 11년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흑점이 가장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주기를 갖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스플릿 타임에서 지금 거기 있는 그게 한 3,500개 데이터인데요. 스플릿 타임에서 1,000개를 훈련시키고 나머지 2,500개로 밸리데이션을 하겠다 해서 윈도우 사이즈는 20으로 하고 패치 사이즈는 32 이렇게 해서 버퍼 사이즈는 1,000개 이렇게 해서 했다 하고 이제 데이터셋을 윈도우즈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기본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레이어를 3개를 해서 댄스 레이어에서 10개, 10개, 1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튜닝을 했는데 이제 튜닝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3가지를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크기를 다음으로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러닝 레이트 계속 봐왔던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튜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좀 순서가 바뀌어서 네,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MA가 19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20인데 20은 뭐냐면 일이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20개월 정도니까 약 2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를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20을 잡아서 하면은 2년 정도인데 저희가 플러스해서 보면
데이터가 이 시즌 이 간격이 눈으로 봐도 한 11년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윈도우즈 사이즈를 이 관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132, 11년을 해서 132로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켰더니 MA가 23로 더 나빠졌죠. 보시면은, 그래서 더 나빠졌는데 이게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즌이 11년이라고 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마냥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냥 성능이 좋아질 거라는 거가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것 같고요. 이게 132가 아니라 윈도우즈 사이즈를 30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1000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학습 데이터가 1000이고 검증이 2500이니까 3500개에서 학습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스플릿 타임을 3000으로 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가 3000이고 검증용이 500 이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좀 더 확보를 시켜서 하게 되면 같은 환경에서도 MA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덴스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덴스를 10개, 10개, 1개 이렇게 3개 레이어로 했는데요. 여기서 뭐 구조 4개 레이어인데 덴스를 30개, 15개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이렇게 했더니 14.34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또 너무 많아지면 또 가져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설계 구조를 계속 바꿔가면서 튜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이제 콜백 함수에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찍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최적화된 러닝 레이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4.12로 좀 더 이렇게 튜닝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205개에서 3235까지 시리즈에서 다음 예측되는 것을 예측을 해봤더니 7.07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보면 실제 7.07인데 이제 8.7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예측된 값이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측을 근사한 값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 건데요. 이것은 컨볼루션 원디하고 LSTM 두 개 레이어 붙이고 댄스는 그 다음에 레이어로 해서 30 댄스 레이어를 3개를 붙이고 해서 이 람다의 마지막에 400을 구하는데 데이터가 나오는 값이 제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값이 400개 1부터 400까지여서 그 값을 만들기 위해서 400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값에 마지막 400을 곱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 첩해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 이제 14.46으로
이것보다는 좀 더 바쁘긴 한데 일단 14.46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그래서 좀 더 튜닝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여기서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6으로 배치 사이즈를 바꿨더니 14.45에서 39로 조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윈도우 사이즈를 60으로 바꾸고 배치 사이즈를 이제 250으로 바꿔서 학습을 시켰더니 14.83 이렇게 그런데 조금 더 나빠졌죠. 그래서 여기는 또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하고 윈도우 사이즈를 했더니 15.4로 더 나빠졌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윈도우 그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계속 다 학습 데이터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랑 배치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매개 변수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학습된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가장 그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튜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퀴즈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컨볼루션 1D 레이어 타입을 아까 썼고요. 그 1D의 그 데이터는 non해서 1해서 데이터 인풋이 1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임포트 아까 CSV를 해서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로 CSV를 읽었고요. 그다음에 CSV 파일 헤더가 있는 것은 아까 넥스트 헤더 이걸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컬럼 두 번째 거를 그 실수로 읽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은 플로트에서 로우 두 번째는 아니죠. 정확하면 세 번째 컬럼을 플로트로 읽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선스파 시즈널리티는 11년 정도 11년 그리고 여기 가장 베스트 프리딕팅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정 뭐 RNN이나 LSTM 컨볼루션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컨비네이션해서 그 튜닝을 하면 그래도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계열 데이터 말고도 그 제가 보니까 그 자연어 처리에서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성능을 많이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그다음에 MA가 이렇게 좋은 그 분석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일단 그 MSE는 스퀘어 에러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거는 제가 좀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좀 보시면 그 오차를 제곱하면 이제 물론 오차가 작아지면 작은 값이 빨리 수렴할 수 있다고 해서 MSE를 쓰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오차가 커지면 이제 훨씬 더 데이터가 커져서 저희가 그 100개의 측 중에서 49개가 잘 맞췄어도 하나가 틀리면 그게 이제 전체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애적인 상황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유스케어라가 아닌 저희가 절대값을 써서 하는 게 좀 더 그 로버스트 강건하다라고 해서 사용을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답이 4번인 것 같습니다. 4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마지막에 람다 함수 그 추가된 건 저도 미처 못 봤네요. 제가 한번 보고 예.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일단 데이터가 1부터 400까지랍니다. 그래서 그 네, 400에 맞추기 위해서 곱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네, 맞추기 위해서 곱을 해서 그게 맞춰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좀, 그래서, 네네네. 네.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